야, 눈깔 똑바로 떠. 여기 내가 청소하는 구역 아니잖아. 툭. 골목 끝에서 허름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쓰레받기가 조폭놈의 발에 채었다. 젖은 휴지와 담배꽁초들이 흩어졌고 진득한 침 하나가 노인의 앞치마를 때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인은 등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작았고 손끝은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놈들의 체형, 움직임, 무기 소지 여부, 동선까지 전부 계산하고 있었다. 이름 정만식. 그는 과거 북파공작원. HID 출신. 어둠 속에서 존재도 없이 살아야 했던 맹수. 하지만 지금은 청소부.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는 세상에 등을 돌렸다. 야, 노인네. 쳐다보지 마. 뒤지기 싫으면. 조폭의 이름은 민수. 근처 재개발 예정지에서 가게 주인들 협박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삥 뜯는 지역 깡패였다. 민수 옆엔 같은 조직의 후배 둘이 있었다. 건달티는 덜 났지만 눈빛은 거칠었다. 여기 청소는 제가 맡은 지역이라. 시끄러. 네가 뭐 경찰이냐? 하여간 늙은이들이 괜히 나서서. 민수는 노인의 쓰레받기를 뺏어들고는 땅에 패대기 쳤다. 찰칵. 노인의 눈썹이 흔들렸다. 그가 본 것은 민수의 허리춤에서 살짝 드러난 회칼. 도 넘었군. 뭐? 정만식은 허리를 천천히 폈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조용히 올렸다. 그 미소는 웃음이 아닌 선고였다. 아직도 기억나. 그놈 눈은 살기보단 겁이 먼저 뜨더군.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였다. 뭐라고 짓거려, 이 늙은. 퍽. 민수의 목이 뒤로 꺾였다. 정만식의 손끝이 정확히 목의 혀를 찔렀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순식간에 민수는 땅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끼끼, 이건 뭐야? 민수의 얼굴이 시퍼래졌다. 두 깍두기들이 뒤늦게 달려들었다. 늙은이 미쳤어? 죽고 싶. 쾅. 첫째는 복부를 걷어차인 채 공중에 뜨더니 쓰레기통에 꼬꾸라졌다. 둘째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두르려다 이미 그의 손목은 꺾여 있었다. 기억하냐? 너 같은 놈들, 우린 현장에서 하마라고 불렀지. 정만식은 상대의 팔꿈치를 꺾고 무릎으로 정강이를 가격했다. 입만 크고 몸은 느리고 머리는 비어있는. 두 번째 조폭이 기절하며 땅에 고꾸라졌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이 CX 뭐야 넌. 정만식은 그의 얼굴 앞에 무릎을 세우고 조용히 말했다. 너 누구에게 허락받고 이 구역을 장악했지? 뭐라고? 너희 두목이 누구냐고 묻는 거다. 정만식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오늘로 너희 장난은 끝이다. 민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정 회장 정두철이요 철마건설.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국 그놈이군. 그는 쓰러진 조폭들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카메라 ON. 다 들었지? 협박, 폭행, 무기 소지.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무전기를 꺼냈다. 일반인은 절대 접속 못할 특수 채널. 여기는 말벌 1. 작전 구역 B-3. 대상 정두철 철마건설. 코드네임 블랙 파라다이스. 응답 바란다. 그의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다. 정만식은 주먹으로 조폭들의 휴대폰을 산산조각 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등엔 굳은 살 자국들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건 전투와 노동이 만든 세월의 흔적이었다. 늙은이 진짜 뭐하는 놈이야? 기절하기 직전 민수가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만식. 북파공작원 코드명 말벌 1. 30년 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그림자들 중 하나. 그는 1987년 북한 주요 인사의 제거 임무에 투입됐고 작전은 성공했으나 돌아오지 못했다. 죽은 자로 처리됐다. 그에게 훈장은 없었고 은퇴는커녕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 결국 그는 평범한 청소부로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살기로 했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조용히 놔두는 건 아니었다. 며칠 후, 한강을 내려다보는 고급 오피스 빌딩 27층. 정두철 철마건설의 회장이자 지역 재개발의 제왕. 그는 담배를 피우며 한 여자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조폭 새끼 셋이 당했다고. 예, 회장님. 목격자가 많습니다. 근처에서 청소하던 노인 하나가 단숨에 제압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두철의 눈썹이 움찔했다. 노인? 어떻게 생겼는데? 여비서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머리는 하얗고 키는 175쯤. 등을 약간 굽혔고 사진으로는 제대로 안 찍혔습니다. CCTV는 누가 지운 듯 흔적도 없습니다. 정두철은 조용히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로 향했다. 거기엔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엔 사라진 그림자 정만식. 그놈 아직 살아있었나? 그날 밤 청소를 마친 정만식은 허름한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벗겨진 벽지와 세면대가 덜렁대는 작은 방. 하지만 방 구석엔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수첩과 메모들이 정리돼 있었다. 철마건설 재개발 현황, 폭력 조직 관계도, 그리고 정두철의 사진. 그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내야지 두철아. 그 이름엔 애증이 실려 있었다. 30년 전 북파공작원 시절. 정만식과 정두철은 같은 분대에서 목숨을 맡긴 전우였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 후 정두철은 돌아오지 못한 정만식을 팔아 자신만 살고 심지어 그의 명의로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빨아먹었다.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그게 정두철이 한 말이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묻혔다. 정만식은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그는 살아서도 죽은 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살아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정두철은 차량을 타고 자신이 개발하려는 철거촌 하동 3구역으로 향했다. 거기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철거 반대 현수막이 난무했다. 이 쓰레기 같은 동네 빨리 밀어버려야 하는데. 정두철이 창밖을 내다보던 그때. 정두철. 천둥 같은 외침이 차창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눈앞에 청소부 복장을 한 정만식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불붙은 야수처럼 이글거렸고 뺨엔 수북한 흰 수염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정두철은 입을 벌렸다. 마 만식이. 그날 너만 살았다. 그 죗값 지금부터 치러라. 정만식은 그의 차량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 시민들과 시위대가 그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기자도 달려왔다. 정두철은 뒤늦게 창문을 올렸다. 이 미친 새끼, 이걸 진짜 살아 돌아오네. 그의 얼굴엔 당혹이 가득했다. 그는 급히 비서에게 명령했다. 저 늙은이 뿌리 뽑아. CCTV 목격자 전부 처리해. 아예 존재를 지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블랙타이 팀 작전명 노을. 대상 청소부 정만식. 즉시 제거 명령. 그날 밤. 정만식은 옥상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의 옆엔 오래된 수통과 낡은 무전기, 그리고 정두철의 얼굴이 실린 뉴스 캡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철아, 내가 가는 길에 지옥이 있다면 너도 같이 데리고 갈 거다.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서울 도봉구 밤 1시. 불 꺼진 아파트 단지 뒤편 공사장.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철근이 녹슨 채로 엉켜있는 폐허 같은 장소. 도착했다. 대상은 옥상 쪽에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귀에 꽂힌 이어피스 너머로 지시가 들려왔다. 명심해. 절대 얼굴 남기지 마라. 그 노인 일반인이 아니다. 이들은 철마건설 정두철이 고용한 블랙타이 팀. 전직 용병 출신의 사설 요원들. 정만식의 존재를 다시 죽이기 위해 투입된 살인 전문가들이었다. 옥상. 정만식은 고요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북한 국경지대에서 찍은 그와 정두철의 사진이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남을 줄은 몰랐지. 그때였다. 바람 소리가 바뀌었다. 삭. 소리 없는 그림자 두 개가 옥상 난간을 넘어 날아들었다. 첫 번째 그림자 오른손엔 나이프. 두 번째 그림자 후방에서 전기 충격기 투척. 정만식은 몸을 낮추며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빡! 전기 충격기가 벽에 맞고 터졌다. 그 빛 사이로 그는 벽돌 하나를 발로 차올렸다. 노인 하나 잡으러 두 놈이야? 요즘 놈들은 예의도 없네. 벽돌은 회전하며 정확히 한 명의 눈썹 위를 찍었다. 퍽! 비명이 터졌다. 다른 놈이 달려들었다. 칼이 빛을 가르며 정만식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정만식은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다. 뽀각. 뼈가 부러지는 소리. 상대는 칼을 놓치며 비틀거렸다. 그는 지체 없이 팔꿈치를 턱에 꽂았다. 두 명이 단 8초 만에 쓰러졌다. 정만식은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건 진짜다. 그림자. 검은 후드, 마스크, 전신 무장. 암살 전문가급. 그의 눈빛은 죽음을 넘나든 자의 눈이었다. 정만식도 자세를 낮췄다. 양손엔 빌딩에서 주운 쇠 파이프 2개. 이제 무소음 전투의 서막이었다. 건물 전체는 어둠에 잠겼다. 정만식은 뒤엉킨 구조물 틈을 이용해 빠르게 몸을 숨겼고 그림자는 쉼없이 움직이며 그의 흔적을 쫓았다. 착착착. 건물의 철제 구조물 사이로 숨겨진 발소리.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사냥. 윽. 갑자기 암살자의 뒤에서 파이프가 튀어나왔다. 그는 몸을 틀며 칼로 막았지만 정만식의 발차기가 날아들었다. 국정원 놈들한테 훈련만 받은 놈이군. 난 그놈들한테 실전을 겪은 놈이야. 암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에서 독침 발사장치가 튀어나왔다. 정만식은 재빨리 옆에 철판을 뜯어 방패 삼았다. 퉁, 퉁. 침이 박혔지만 피부에 닿지 않았다. 그는 돌진하며 철판 방패로 몸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한 손으로 암살자의 팔을 낚아채 꺾었다. 꺽직. 이 나라에선 청소부도 전직 공작원도 죽기 전까진 사람 취급 못 받지. 암살자는 마지막 카드로 자폭장치를 꺼냈다. 그 순간 정만식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건 나도 해봤지, 새끼야. 정만식은 자폭장치를 그의 손에서 빼서 하수구 쪽으로 던졌다. 쾅! 지하에서 터진 폭발음. 잔해가 휘날렸다. 정만식은 숨을 고르며 쓰러진 자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주변의 철마건설 서류 뭉치, 폭력 조직 자금 흐름 자료들. 그가 몇 년간 모은 모든 증거 파일에 불을 붙였다. 휙. 서류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이제 본 게임이다, 정두철. 내 죗값 전 국민 앞에서 까발려줄게. 다음 날 아침. SNS엔 밤새 찍힌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청소부가 암살자를 이겼다.
도봉구 아파트 옥상 전투 사건, 그 노인은 누구인가? 뉴스는 실시간으로 달궈졌고 정두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새끼 언론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계획 변경이다. 다음 주 총회 전에 그 늙은이 반드시 없애. 그리고 그 증거들 전부 삭제해. 필요하면 국정원까지 돈 뿌려. 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우리 회장님의 옛날 전우였다는 뉴스 터졌습니다. 정두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시각, 정만식은 자신의 낡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흰 청소복을 벗고 검은 점퍼와 작업복을 꺼냈다. 그리고 작전용 통신기를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삐삐. 말벌 1 호출합니다. 대상 철마건설 정두철. 지원 요청은 거부합니다. 이번 작전 나 혼자 한다. 통신기 너머로 오랜만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살아있었구나 말벌. 하지만 조심해라. 이번 적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정만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야. 누가 뭐래도 이 나라에서 정의란 놈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새끼 끝까지 날 물어뜯겠다는 거지. 정두철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박살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강남 거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온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올라왔다. 도봉구 청소부의 정체 전설의 북파 공작원 말벌. 그는 1980년대 북파 공작 중 전우들을 잃고 은둔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최근 도봉구 일대에서 시민을 괴롭히던 폭력 조직을 단독으로 제압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겼고 여론은 철마건설과 정두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반면 정만식은 도봉시장 골목길에서 청소 중이었다. 길바닥에 낙서를 지우고 담배꽁초를 줍고 하수구 뚜껑을 정리하는 모습. 그 옆엔 며칠 전 도움을 받았던 시민 몇 명이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 아저씨 혼자 청소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요. 우리 동네 우리가 지켜야죠. 조폭에게 두들겨 맞던 노점상 아주머니, 강제로 철거당하던 자영업자, 버려졌던 아이들까지 하나둘씩 모였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만식이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냄새나는 구석, 우리가 나서서 닦아야 합니다. 그때였다. 도봉구로 진입하는 검은 SUV 세대. 창문 틈으로 총구가 반짝였다. 두두두두두. 순간적인 총성. 골목 끝 간판이 박살나고 시민들이 비명을 질렀다. 모두 엎드려. 정만식은 몸을 날려 아이 둘을 감싸며 바닥에 굴렀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는 서서히 일어섰다. 피가 흘렀다. 어깨를 스쳤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욱 차가웠다. 마치 수십 년 전 전선에서 본 사지와도 같은 눈. 철마건설 특수경호팀? 정두철,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연막탄을 꺼냈다. 파악! 골목을 붉게 물들이는 연기. 그 속에서 정만식은 맨손으로 달려들었다. 첫 번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박차고 그는 운전수를 끌어내렸다. 쿵! 그대로 보닛에 내리꽂았다. 뒤이어 내린 남자 셋. 전부 무장, 방탄복, 통신기 착용. 정만식은 파이프를 휘둘렀다. 쾅! 한 놈은 턱이 부서지며 휘청이고 나머지 둘은 그를 둘러쌌다. 도봉구의 개가 되어 미친 짓을 벌이다니. 그는 외쳤다. 나는 북파공작원 말벌이다. 너희 같은 개새끼들 한 놈도 안 남긴다. 쇠파이프가 허리를 갈랐다. 주먹이 눈두덩을 찍었고 무릎이 명치를 강타했다. 탁, 퍽, 빡.
싸움은 전쟁 같았고 그 안에서 정만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놈이 쓰러졌을 때 정만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철마건설 본사로 향했다. 강남 철마건설 타워 25층. 정두철은 마지막 도피를 준비 중이었다. 비행기표 위조 여권 스위스 계좌 내역이 탁자에 올려져 있었다. 그 노인 아직 안 죽었습니까? 뭐 하는 놈들이야?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왔다. 회장님 옥상에 그 노인이. 정두철의 얼굴이 굳었다. 옥상에는 정만식이 서 있었다. 피범벅이 된 채 철마건설의 깃발을 부러뜨리며 정두철, 올라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두철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에 총을 들고. 왜 아직도 안 죽었어, 이 미친놈아. 정만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너한테 죽을 뻔한 날만 100번은 넘는다. 하지만 나 같은 청소부는 죽을 시간도 없어.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썩어버리니까. 정두철은 총을 겨눴다. 다 끝났어. 넌 이제 영웅도 요원도 아니야. 그냥 늙은이 하나야. 정만식은 천천히 걸었다. 한 발, 두 발. 그래. 늙었지. 근데 난 내가 절대 못 가질 걸 가졌다. 양심, 의리, 그리고 복수할 이유. 정두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탕. 그러나 총알은 정만식의 옆에서 무언가에 맞고 튕겼다. 뭐야? 시민들. 건너편 옥상과 거리 곳곳 수십 명의 시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라이브 중계 중. 그리고 한 명 경찰 제복을 입은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외쳤다. 정두철, 당신을 체포합니다. 횡령, 배임, 청부살인 미수, 공권력 개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정두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총을 놓았다. 정만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무시한 청소부 하나가 이 모든 걸 뒤집었다. 며칠 뒤 도봉구에는 작은 기념비 하나가 세워졌다. 청소부 말벌 정의는 닦는 자의 손에 있다. 그는 말없이 거리를 청소했고 조용히 정의를 지켜냈다. 정만식은 여전히 도봉시장 청소를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달랐다. 어느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슈퍼맨이에요? 정만식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청소부지.